배우 이경규의 딸 이예림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나 일시적인 논란으로 소비되기에는 너무나도 깊고 복잡한 인간의 감정 관계, 그리고 선택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3명의 인물이 존재한다. 이예림, 그녀의 남편, 그리고 아버지 이경규. 이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위치와 감정, 그리고 삶의 방식 속에서 하나의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 안에는 사랑, 실망, 분노, 책임, 그리고 선택이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주제가 얽혀 있다. 먼저 이예림이라는 인물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녀는 단순히 누군가의 딸이라는 정체성에 머무르지 않는다. 물론 유명한 아버지를 둔 인물로서 사회적 시선과 기대를 동시에 짊어지고 살아왔겠지만, 동시에 그녀 역시 한 인간으로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선택하며 자신의 삶을 구축하려 했던 사람이다. 그런 그녀가 결혼이라는 선택을 했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신뢰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그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술에 취한 남편에게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구타까지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상황은 단순한 부부싸움의 범주를 넘어선다. 이것은 명백한 폭력이며 신뢰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한다. 이예림의 내면을 상상해보면 그녀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겪은 것이 아니다. 그녀가 느꼈을 감정은 훨씬 더 복합적이다. 배신감, 공포, 수치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라는 깊은 혼란이 그녀를 지배했을 것이다. 특히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폭력은 그 어떤 외부의 공격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기반이었던 신뢰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예림은 병원 침대 위에서 단순히 상처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 결혼을 결심했던 순간 함께 미래를 꿈꾸던 기억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극심한 심리적 갈등을 겪었을 것이다. 그녀가 결국 이혼을 결정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택이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다. 많은 경우 폭력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관계를 끊지 못한다. 두려움, 사회적 시선, 혹은 남아있는 감정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예림은 그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존엄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앞으로의 삶을 다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제 남편이라는 인물을 살펴보자. 그는 이 사건에서 가장 직접적인 가해자이다. 하지만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인간의 행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의 행동은 분명히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심리적 구조가 존재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이 발생했다는 점은 중요한 단서이다. 술은 종종 억눌려 있던 감정이나 성향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즉, 평소에는 통제되고 있던 공격성이나 불만, 열등감이 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그는 평소에도 어떤 형태로든 내면의 불안이나 분노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는 모욕이라는 언어적 폭력까지 함께 행사했다. 이는 단순한 충동적 행동을 넘어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지배하려는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종종 관계 속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며 상대방을 낮춤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든 간에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의 행동은 명백히 선을 넘었으며 그 결과로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 앞으로 그의 행동을 예측해본다면 몇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 번째 가능성은 후회와 반성이다. 사건 이후 그는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깨닫고 깊은 죄책감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건일 경우 주변의 비난과 압박은 그를 더욱 극단적인 심리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 이 경우 그는 이예림에게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러한 시도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두 번째 가능성은 자기 합리화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거나 책임을 외부로 돌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술 때문에 그랬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나를 자극했다는 식의 논리를 통해 자신의 죄책감을 줄이려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는 진정한 반성에 이르지 못하며 같은 행동을 반복할 위험이 높다. 세 번째 가능성은 회피이다. 그는 이 사건을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려 할 수도 있다. 연락을 끊거나 책임을 회피하며 상황이 자연스럽게 잊히기를 기다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경규라는 인물을 살펴보자. 그는 단순한 제3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가족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그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분노 이상의 감정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자신의 딸이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은 어떤 부모에게도 견디기 힘든 일이다. 그는 분노했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깊은 무력감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감정은 쉽게 떨쳐낼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아마도 자신을 자책했을 수도 있다. 왜 이런 사람과 결혼하도록 두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매우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딸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앞으로 그의 행동을 예측해보면 그는 딸의 이혼 과정을 적극적으로 돕고 법적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는 남편에게 강한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행동이 복수나 감정적 대응이 아닌 딸의 회복과 미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 세 인물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예림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며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이경규는 가족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앞으로의 전개를 종합적으로 예측해보면 이예림은 일정 기간 동안 심리적 회복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녀는 단순히 이혼이라는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다시 세우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더 강해질 수도 있고 혹은 한동안 깊은 상처 속에서 머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미 관계를 끊는 선택을 했다는 점이다. 이는 회복의 시작점이다. 남편은 사회적 비난과 개인적 후회 사이에서 갈등하게 될 것이다. 그의 선택에 따라 그는 변화할 수도 혹은 더 깊은 문제 속으로 빠질 수도 있다. 이경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는 딸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그녀가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될 것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랑은 신뢰 위에 세워지지만 그 신뢰가 무너질 때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그 순간 인간은 선택을 해야 한다. 머무를 것인가 떠날 것인가. 이예림은 떠나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녀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 가능성을 품고 있다.